몽탄이랑 직화장인, 유카미, 속리단길의 본디, 이 브랜드 다 대표님이 지도한 거 맞으시죠? 유명한 브랜드들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 찾기가 힘들었어요. 대표님이 음식을 컨설팅할 때 컨설팅 비용이 얼마인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말로 하기가 좀 민망하고요. 네. 이거는 그냥 대표님 네. 알고 계십시오. 네. 진짜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좋은 레시피들을 갖고 계신데 작게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는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좀만 도와주시면 많은 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단품 메뉴 컨설팅 비용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48종을 갖고 오셨고 그 중에서 24개 레시피를 제공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다전포항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비공개 영상과 프리미엄 자료, 사업 고민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전포항입니다. 여러분, 외식업의 본질이 뭐죠? 바로 음식이죠. 즉 상품력인데요. 외식업의 본질인 음식에 대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컨설팅과 자문을 했던 분을 저희 채널에 초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나오신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 식당들을 창업 및 컨설팅을 해온 오동근 셰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하고 저희가 사전에 미팅 아닌 미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외식업에 있는 분들 컨설팅하는 입장으로서 항상 음식에 대한 갈증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지도하고 나면 마지막엔 항상 본인이 갖고 있는 음식보다 더 퀄리티 있는 음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는 장사가 안 돼서 이제 업종 변경을 한다거나 두 번째 매장을 출점할 때는 다른 업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내가 해봤던 음식만 알지 해보지 않았던 업종의 음식은 모르니까 두려움을 갖게 돼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시중에 레시피를 알려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으니 그런 데를 한번 이용해봐라 보니까 하나의 레시피를 알려주는데 작게는 150에서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에서 뭐 한 2천만 원씩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던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레시피라 함이라는 게 어쨌든 실수를 줄이고자 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수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판매를 시작했을 경우에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그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사실 가격 측정이라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대표님이 예전에 지금 얘기하면 알만한 그런 브랜드들 다 자문이나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데서 막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렇게 팔리고 있더라. 사실 뭐 들어가는 재료는 많지 않고 네, 비율이 네,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네. 거지만 저도 들은 소문에 의하면은 거기에 있던 반찬 한 가지가 300에 거래가 되고 500에 네. 거래가 된다는 얘기를 듣고 분명 대표님이 그걸 하진 않았을 것이고 그 밑에 직원들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용돈벌이 삼아 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쵸. 음식이라는 게 멈춰 있으면은 그것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10년, 20년 버틴 식당이 아니고서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유통기한이 있다. 지나간 레시피는 그곳의 레시피인 거고 그곳이기 때문에 그 맛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 똑같은 레시피를 딴 데 간다고 그 맛이 난다고도 생각은 안 해요.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대표님이 음식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장인 정신 이런 것도 굉장히 깊으신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걸로는 레시피는 한 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한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레시피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식당이라는 것은 영리 목적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비쌌던 재료가 어쨌든 갑자기 싸질 수도 있고 쌌던 재료가 비싸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식재료들이 많단 말이에요. 고추 같은 거를 예를 들었을 때 청양고추가 예전에는 아무리 비싸도 6만 원이 안 넘었단 말이에요. 한 박스에. 지금은 20만 원이 넘어요. 이 제품을 계속 제가 똑같은 레시피로 이걸 판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죠. 직화장인이 고깃집에서는 요즘 굉장히 핫하거든요. 매출도 어마어마하고 반찬이나 찌개, 메뉴 구성들도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속리단길의 본디, 천안과 아산에 있는 유카미 그런 브랜드들 반찬의 구성이나 레시피의 효율적인 부분들 다 대표님이 지도한 거 맞으시죠?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너분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식당에는 시그니처가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항상 어필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냥 그분들한테 생각은 당신이 하시고 그 네. 생각을 풀어서 나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걸 요리에 담을게요. 아, 요리로 라고 내가 구현해서 알려주겠다. 얘기를 했고 네. 예를 들어서 직화장인 같은 경우는 찍어 먹는 돈가스 개념의 메뉴와 목살을 풀어헤친 돈막으로 고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고기
분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거를 풀어서 갖고 왔을 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심스럽게 야, 이름을 돈마구로 지어보는 게 어때? 라고 네. 얘기를 했고, 돈가스 같은 네. 경우는 퍽퍽한 살치살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덜 익혀서 먹어야 더 맛있는데 덜 익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덜 익은 걸 봤을 경우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 한입 네. 크기로 나가자. 그래서 그거를 소스에 찍어 먹고 빵가루에 찍었을 때 돈가스를 먹는 네, 것처럼. 맞아요. 너무 네. 특이했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고깃집에 또 도입하실? 일본에서도 일도 해봤고 이 부위가 어떻게 활용이 됐으면 좋을까도 고민을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식당에는 마케팅의 요소가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네. 그 마케팅 요소 중 하나가 특별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특별함을 찾는 도중에 인기가 없는 부위를 어떻게 맛있게 풀어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메뉴를 개발할 때 좀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불편한 동선을 줄이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메뉴들이 하나씩 나오고. 맛있게도 만들어야 되지만 업무 효율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 동선도 고려해가면서 대표님은 레시피를 짜시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고깃집에서 된장찌개는 빠질 수 없잖아요. 육수를 끓인 거에 된장을 끓여놔서 네. 나가는 형식의 대부분의 식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언제 사용할지 모르는 찌개 육수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자리를 차지하고, 이 공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된장 안에 그 모든 걸 녹이면 되지 않을까, 한 번에 모아서 숙성을 시켜보자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너무 붕 떠있는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고 네. 보름이 지났죠. 보름이 지났는데 진물일 같이 막 물 같은 게 생긴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냄새를 맡아보니 상한 네. 건 또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게 숙성되면서 채소나 이런 데에서 나온 진액들이 나온 건데, 그걸 다시 섞어가지고 끓였는데 육수를 뽑은 것 같이 진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건졌다. 그렇게 또 하나 네, 그렇게 또 해가지고 탄생이 되는군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보관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염도에 대한 기준을 또 정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겠다라는 생각에 염도를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놨는데, 염도가 낮다 보니 또 빨리 상해버리고, 이거의 기준을 또 어느 정도는 정하면서 6개월 이상이 돼도 숙성해놓은 된장이 상하지 않게끔 개발도 해보고, 찌개를 끓일 때 맹물에 이거 한 스푼 넣고 끓이면 끝나게끔. 진짜 간편한데요? 방금 얘기한 그런 브랜드들도 유명한데 더 유명한 브랜드들을 또 대표님이 레시피를 좀 잡아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브랜드들이 어디죠? 시작할 때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네. 레시피 변화는 있었겠지만 몽탄 같은 그런 식당들의 메뉴를 최초를 네. 제가 잡았었죠. 몽탄 엄청난 브랜드인데요. 유명한 브랜드들을 도대체 누가 했을까 수소문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다행히 유카미 대표님의 연결고리가 있어서 찾아뵙고 자문을 얻으려고 봤는데, 저희 회원들이 워낙 본인의 음식을 소비자한테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있으신데, 음식 얘기 나오니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계속 음식 막 얘기하시는데, 20년 전 내주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좋으세요, 대표님? 업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단점이라면 단점이었던 네. 거는 재료와 타협을 잘 안 했어요. 아무리 실력 좋은 사람도 좋은 식재료는 못 이기더라고요. 결국에는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게끔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맛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몽탄이라는 브랜드를 메뉴 레시피를 컨설팅 할 때 중점으로 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대표님의 성향인 것 같아요. 식당이라는 게 10가지를 얘기하더라도 대표님이 단맛을 좋아하면 음식은 점점 달아지고, 신맛을 좋아하면 점점 좀 쉬워지는 것처럼 기초만 알려드리고 쑥 빠져야죠. 단맛을 좋아하는 성향도 있으시고, 달지만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맛이 사실 소비자한테 안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짠맛을 선호하시는 대표님이 있는데 짠 걸 맛있게 만들면서 소비자한테는 이 짠 걸 못 느끼게 원하실 거 아니에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수정이 되게 많았죠. 간장의 종류도 워낙 많잖아요. 네. 맛있게 짠 간장은 뭘까? 맛있게 짠 소금은 뭘까?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저는 쓴데 대표님은 안 쓰고, 대표님은 네. 쓴데 저는 네. 안 쓰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중간을 찾아내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 하반기였을까요? 외식업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대표님이 또 지도했던 브랜드들은 지금 현재 다 최고 기록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마케팅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마케팅이라는 게 써야 될 비용은 계속 올라가지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도 마케팅 한 업체인가 너무 좀 티가 더 많이 나서 신뢰도가 많이 좀 떨어져서 기존에 알고 있던 곳으로 좀 또 가는 추세인 것도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재구매, 재방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음식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식당을 했을 때 우리가 순서를 정하잖아요. 1번 맛,
2번 마케팅, 3번 분위기 등등등 네.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데 사실 요즘은 1순위는 마케팅이고 맛이라는 것은 이제 순위에 안 들어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그 순위에 안 들어있다 보니 맛의 본질은 점점점 사라지고 오롯이 마케팅이나 분위기로만 식당들을 꾸며나가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는 하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거기에 호응을 해주면서 그런 식당들이 잘 되었던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분별력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본질이 또 괜찮은 곳이 지속성 있게 고객을 쌓아가면서 우상향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을 지금 많이 기획하셨는데 어떤 에피소드들이 또 있었을까요? 대부분 뭐 네이밍 짓는 것에 겁을 많이 내죠. 저도 이제 기획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될 정도의 그냥 순수 음식만 하던 사람이니까 트러블 아닌 트러블도 몇 번 있었고. 아유 이렇게 컨설팅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순수 음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가장 큰 거는 음식하는 사람은 음식을 해야 되고 네. 기획하는 사람은 기획을 해야 되고 저는 네. 고기를 모르기 때문에 고기 양념을 해야 된다. 이 두께의 양념을 하려면 간이 짜진다. 그러면은 간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면 네. 맛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어느 정도 맞춰달라. 근데 네. 이 매장은 이 두께가 시그니처로 팔겠대.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트러블도 생기기도 하고 건조시키면서 양념을 배게 하는 방법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해봤죠.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 나눴지만 찌개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미리 찌개를 다 끓여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뚝배기에 담아서 끓여서 나가는 거였는데 대표님은 장만 딱 찍어서 홀에서 끓여 먹는데 훨씬 더 맛있게 만드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 업무 효율도 되게 식당 입장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직접 매장에서 만들면 시간이 굉장히 소비가 많이 됩니다. 그쵸. 믹서기에 갈면 숙성이 또 안 돼요. 어느 정도 입자가 있게끔 해야 되고 또 염도가 또 높아도 숙성이 안 되고 낮아도 숙성이 안 돼요. 이 밸런스를 잡고 매장에서 하려고 하니 이제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 공장에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소스를 만들어서 직접 이제 할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장점이 생겨요. 첫째, 음식이 나가는 속도, 주방 동선 간소화를 시킬 수 있다. 두 번째, 주방 부피를 줄일 수가 있겠죠. 주방이 줄어든 만큼 홀을 늘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세금 처리되는 거는 몇 가지 안 되는 조미료들 말고는 없어요. 고기 면세죠, 채소 면세죠. 뭐 60%까지 인정해 준다고는 하지만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이제 공장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혜택이 되게 많다. 컨설팅 하시면서 레시피를 만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과정보다 손님한테 음식이 나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되게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가 나간다 그러면은 냉장고에서 문을 열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를 다 줄여서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음식 나가는 속도도 빨라질 뿐더러 주방 직원의 피로도도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식당에서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점이 아닐까 싶어서 그걸 줄이는데 가장 시간을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음식 레시피 하면 보통 이제 맛있게 만드는 뭔가 이런 측면만 무조건 고려를- 맛있게 있지만은 저는 네. 이제 현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땐 이게 불편하더라라는 게 항상 숙제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FM대로 해라 FM대로 하라 얘기하지만 바쁠 때 약식으로 했을 경우에 네. 거의 FM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면은 굳이 FM대로 해야 될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표님이 음식을 컨설팅 할 때 그 컨설팅 비용이 얼마인지 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말로 하기가 좀 민망하고요. 네. 이거는 그냥 대표님 알고 계십시오. 네. 진짜요? 그냥- 큰 브랜드를 역시 컨설팅 하신 분 다음은 금액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메인 뭐 이렇게 단품을 좀 컨설팅한 그 냉면이 냉면이요? 네. 컨설팅비를 한 어느 정도 받으셨죠? 얘기해도 되나?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2천 선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아 2천만 원이요? 네. 다행인 거는 매우 흡족하게 가져가셨어요. 아 뭐 대표님 그 네임 밸류가 있으신데 흡족 안 할 수가 없죠. 대표님이 또 외부 의뢰는 또 안 받으셔가지고 대부분 다 거절하신다고. 이게 어떻게 되신 겁니까 대표님? 부끄럼도 많이 타고요. 알리고 다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쑥스러워요. 지금은 또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반찬 공장을 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서 두세 가지를 같이 못 하겠더라고요. 내내 계속 겸손하십니다 진짜. 지금 시장은 되게 좀 불균형하다고 계속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자기 메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거나 또는 새로운 업종을 하고 싶거나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레시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레시피를 판매하는 곳에 가면 레시피 하나만 사는데도 작게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는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좀만 도와주시면 많은 분들이 실패하지 않는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 많이 컨설팅을 해 오셨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효율적인 이 좋은 레시피들을 많이 알고 계신데, 다 지나간 레시피가 500만 원, 1000만 원 돌아다니는 레시피도 있고 당장 식당에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레시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48종을 갖고 오셨고, 그 중에서 24개 의 레시피를 단품 메뉴 컨설팅 비용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제공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찬도 있고 네. 양념찌개 등등등등 담아봤는데요. 돼지갈비 양념, 소갈비 양념, 즉석 양념도 있고 찌개류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육회, 볶음밥, 반찬 다 포함해서 48종을 갖고 오셨고, 그 중에서 24개 레시피를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던 분보다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더 메리트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레시피는 가장 대중적인 맛, 그리고 대표님들의 기호에 맞게끔 수정하기 쉬운 그런 레시피예요. 수정을 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맛은 다 나옵니다. 맛있다라는 네네. 말은 나올 거예요. 네네. 근데 나는 네. 조금 더 달게 하고 싶다, 조금 더 짜게 하고 싶다, 과일 맛을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런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을 하셔도 네. 맛에 크게 흔들림 없이 맛있게 나올 수 있는 레시피들로 아. 준비했습니다. 24가지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레시피예요. 그리고 거의 필수적으로 다 쓰일 법한 레시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인 메뉴 하나만 해도 24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24가지 지금 레시피를 드리시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만 매장에 실제로 적용한다고 해도 충분히 보상이 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깃집 레시피인데 거의 한식에도 다 쓰일 수 있는 레시피 아닌가요? 아니죠. 한식인데요. 네. 한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유용하게 다 쓰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반찬 공장을 운영하고도 있으시잖아요. 반찬 공장이 좀 의외로 많지는 않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반찬 공장을 하시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틈새 공략이라고 해야 되나? 소스나 이런 것들을 의뢰하실 때 가장 힘든 부분이 MOQ잖아요, 사실. 맞아요. 많은 분들 여쭤보면은 우리는 사용량이 300kg밖에 안 되는데 200kg가 남아서 기부를 했다, 폐기했다 등등 맞아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어요. 그 중간쯤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려드렸던 식당들이 이제 레시피가 공개되는 걸 꺼려 하시니까 저한테 의뢰를 해야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고.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제 해봤지만 보통 MOQ가 한 1톤 정도 하거든요. 업체 아무리 잘 만나도 500kg는 네. 넘어야 될 거예요. 1톤짜리 기계를 섞기 위해서는 네. 중간까지 차야 되거든요. 미니멈이 이제 500kg가 되는데 대표님 MOQ가 한 어느 정도 저희는 가능하실까요? 지금 미니멈은 100kg까지도 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맞아요. 다점포 식당을 위해서 한번 공장을 차려보자가 어떻게 네. 보면은 그거죠. 요즘엔 또 인건비가 높잖아요. 반찬을 받으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야 될까요?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깃집의 실질적인 장사 인력은 많이 필요 없거든요. 네. 주방은. 맞아요. 왜냐면 고기도 밖에서 다 구워 나가고 네. 실질적으로 주방 안에서는 찌개류나 이런 것들을 나가는 게 전부인데, 항상 보면 고깃집에는 3명 가까이 주방 인력을 두고 있어요. 그 3명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장사를 하기 위한 전처리 때문에 다 그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전처리를 공장에서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걸 줄일 수 있고, 주방 공간을 줄임으로 인한 테이블을 늘릴 수 있는 네. 방법도 될 수도 있고, 채소류나 고기류 같은 면세 제품에 대한 세금을 채울 수 있는. 만족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은 오동근 셰프님께서 제공하는 24가지 레시피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찬 공장에 대한 그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무료 상담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네. 여러분들 그 최대한 문의하실 때는 성실성 항상 매너 있게 문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몽탄 유명한 브랜드의 숨은 공식 오동구 셰프님 어렵게 모시고 촬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식당의 본질, 음식의 맛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님이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레시피를 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레시피를 각자 업에 맞게 활용하셔서 본질을 더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어떻게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나아가셔야 되는지 좋은 말씀 간략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버티라라는 소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맛있고 정직하게가 사실 제일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맛있고 정직하게. 네, 오늘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또 마무리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